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나요? 목이 앞으로 빠져 있지 않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도 올바르지 않은 자세라면 여러분이 매일 밤 8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잠들고 계실지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지난주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이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누워야 덜 아플지, 어떤 자세가 편할지 고민하다가 새벽 2시가 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몸이 찌뿌드하거나 심지어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뇌가 독소를 배출하며 근육과 관절이 회복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가 이 모든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국제수면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척추를 생각해 보세요. 척추는 S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우리가 중력에 맞서 서 있을 때 체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려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세에서는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때 경추, 즉 목뼈가 받는 압력은 평소의 3배에 달합니다. 8시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이는 만성 두통과 어깨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서울 메디케어 병원 순환기내과 김진수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흐름을 방해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저희가 만난 김영호 씨, 68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때로는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부인께서는 밤중에 코골이가 심해졌다고 하셨고요. 검사 결과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었고 목 주변 근육들의 만성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다원 검사에서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까지 진단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면, 자세만 바꾸고 3개월 후 이 모든 증상들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 자세들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자세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면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경추의 정상적인 곡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목뼈들 사이의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한 가슴과 복부가 매트리스에 눌려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심장 역시 체중에 의해 압박받아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슴 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유방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태아가 엄마 배 속에서 취하는 자세와 비슷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척추를 과도하게 굽게 만들어 요추, 즉 허리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몸을 웅크리면 척추의 S자, 곡선이 무너지면서 척추뼈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갈비뼈가 과도하게 압축되어 폐활량이 감소하고 심장과 폐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천건강의료원 정형외과 박민준 전문의는 새우잠을 지속적으로 자는 사람들의 경우 척추 측만증이나 후만증이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 밀도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이런 자세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을 베개 삼아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가 불편하거나 높이가 맞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머리 밑에 깔고 주무시는데 이 자세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에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팔 베개를 하면 이 신경들이 장시간 압박받아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지속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척골신경 증후군 같은 말초신경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압박받아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주변 근육들이 손상되면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지고 야간 통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자는 자세입니다. 일부 분들은 베개가 불편하다거나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예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베개 없이 바로 누우면 머리가 매트리스보다 낮아져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집니다. 이때 경추의 전만곡, 즉 목뼈의 C자 모양 곡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목뼈들이 일자목 상태가 됩니다. 이는 목 디스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혈액이 머리 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뇌압이 상승하고 이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를 꼬거나 비트는 자세입니다. 무의식 중에 다리를 꼬거나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고 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려 척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요추의 정렬이 비뚤어집니다. 이는 허리 한쪽에만 과도한 압력을 가해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다리의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하지정맥류나 부종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 웰리스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신경외과 이성민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63세 최정숙님이 심한 목 통증과 팔 저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진을 통해 알아본 결과 최 씨는 4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엎드려 자는 게 편했고 나이 들어서도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잤어요. 설마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경추 5, 6번 사이의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완전히 사라진 일자목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성민 원장님은 40년간의 잘못된 수면,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물리치료와 함께 반드시 수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바로 누워 자는 것이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2주 정도는 잠들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목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밤중에 뒤척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남편도 제가 코 고는 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일자목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디스크 돌출 정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성민 원장님은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이 정도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올바른 수면,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왜 올바른 수면, 자세가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척추의 정렬 상태가 다음날의 통증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수면, 자세를 취하는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누워 자는 그룹은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했지만 엎드려 자는 그룹은 78%가 만성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면 중 뇌척수액의 순환에 대한 최신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뇌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이때 제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청소 시스템은 수면, 자세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엎드린 자세에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올바른 수면, 자세가 단순히 근골격계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심장의 위치와 압박 정도가 심박 변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며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반면 엎드린 자세나 극도로 몸을 웅크린 자세에서는 심장이 압박받아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인 바로 누워 자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등을 대고 눕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베개의 선택과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똑바로 섰을 때 목과 어깨 사이의 간격과 같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6에서 10cm 정도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어지고 너무 낮으면 뒤로 젖혀져 모두 문제가 됩니다. 베개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목의 압력이 가해지고 너무 말랑하면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가 목의 곡선을 적절히 받쳐주면서도 압력을 분산시켜주어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팔의 위치입니다. 팔을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두되 약간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완전히 몸에 붙이면 어깨 근육이 긴장할 수 있고 너무 벌리면 어깨가 과도하게 외전되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다리의 경우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고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누워 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체를 약간 높이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선택지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느 쪽으로 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와 함께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야 합니다. 무릎 사이의 베개는 다리의 무게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베개 없이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져 골반이 회전하고 이는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팔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아래쪽 팔은 베개 위에 올리거나 몸 앞쪽으로 뻗어주고 위쪽 팔은 가슴 앞에 편안하게 둡니다. 절대 아래쪽 팔을 몸 밑에 깔아서는 안 됩니다. 대전 척추건강센터의 김수진 물리치료사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마치 서 있을 때의 척추 곡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베개와 무릎 쿠션을 이용해 몸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이에 따라 신체 조건이 달라지므로 수면, 자세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대의 경우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누워 자되 무릎 아래와 허리 아래에 각각 작은 쿠션을 놓아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70대에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몸에 윤곽선을 받쳐주는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옆으로 돌아 누운 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순환기 질환이나 호흡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체를 약간 높여서 자는 것이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15에서 30도 정도 상체를 높이면 심장의 부담도 줄이고 위산 역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매트리스의 선택입니다. 너무 말랑한 매트리스는 몸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척추 정렬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력 분산이 되지 않아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매트리스는 몸의 무거운 부분은 적당히 받쳐주면서도 가벼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계가 각성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빛의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어둠을 감지했을 때 활발해집니다. 작은 LED,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어둡게 하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수면 중에도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긴장된 근육들이 이완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소화가 진행 중일 때는 위장 활동이 활발해져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음료는 수면을 도와줍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돕고 카모마일의 아피제닌 성분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광주 수면 클리닉의 정한결 원장님께서 공유해주신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철민님, 64세는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시면서 생긴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많았는데 집에 와서도 습관적으로 새우처럼 웅크리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게 그나마 편했어요. 바로 누우면 허리가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척추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정한결 원장님의 지도하에 박 씨는 점진적으로 수면, 자세를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누워 자면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가끔씩 바로 누워 자는 시간을 늘려갔고 한 달 후부터는 완전히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2~3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몸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꾸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해졌어요.
3개월 후 박 씨의 허리 통증은 70% 이상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한 번에 잡니다. 깊게 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59세 주부 이미영 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갱년기 이후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뻣뻣했어요. 두통도 자주 있었고요. 병원에서 엎드려 자는 게 문제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40년을 그렇게 잤는데 갑자기 바꾸라니. 하지만 이미영 님도 점진적인 자세 교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바로 누운 자세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경추를 받쳐주는 특수 베개를 사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목의 일자목 현상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만성 두통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정말 편해요. 두통약도 거의 먹지 않게 되었고요. 각 연령대마다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50대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로 인한 안면홍조나 야간 발안으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풍이 잘 되는 잠옷을 입고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2, 3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0대에는 전립선 비대나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한 야간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준비해 두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므로 무리하게 긴 시간 잠을 자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규칙적인 쉬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고 이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이나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질 수 있어 편안한 수면, 자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있는 경우 누우면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높여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쐐기형 베개나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전동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외에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복식 호흡을 5에서 10분 정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4-4-8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육 이완법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실행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아로마 테라피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베르가못, 일랑일랑 같은 에센셜 오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디퓨저를 사용하거나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든 시간, 잠든 시간, 깬 횟수, 아침, 기분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요인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경과 수면센터의 김영우 교수님이 강조하는 수면의 의학적 중요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생리 과정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인 서파 수면 동안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50% 이상 증가해 뇌의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이런 생리적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합니다. 척추가 정렬되어야 신경계가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로의 산소 공급이 충분해집니다. 김 교수님은 특히 60세 이후의 수면 관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하고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때 올바른 수면, 자세와 환경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습관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수면 자세에 적응하는 데는 2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 1, 2주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를 자주 바꿔야 하나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베개의 수명은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메모리폼은 3에서 5년, 라텍스는 5에서 7년, 일반 솜베개는 1, 2년 정도입니다. 베개가 눌려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목에 통증이 생긴다면 교체할 시기입니다. 매트리스는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나요? 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7에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트리스 표면이 움푹 패이거나 스프링이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프다면 더 일찍 교체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수면 습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에게 맞는 베개를 사용하고 매트리스도 듀얼 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침대 크기를 키워서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차에는 베개 높이부터 조정해보세요. 2주차에는 수면,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꿔보고 3주차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새로운 수면, 습관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처음에는 뒤척임이 많을 수 있어 상대방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싼 매트리스나 베개를 당장 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이나 담요를 활용해 베개 높이를 조절하거나 무릎 사이에 끼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는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바로 누우면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거나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높여주세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바로 누우면 자궁이 대정맥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는 수유로 인한 어깨와 목의 긴장을 고려해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부 수술 후에는 상체를 약간 높이고 정형외과 수술 후에는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올바른 척추 정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척추 건강 측면에서 보면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면 나이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등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장기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야간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심박변이도를 개선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글림파틱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뇌의 노폐물 제거를 돕고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면, 자세와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엎드려 자기, 새우잠, 팔베개, 베개 없이 자기, 다리 꼬고 자기는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들은 척추 정렬을 무너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적절한 높이의 베개로 목을 받쳐주며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놓아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셋째,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왼쪽으로 누는 것이 심장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넷째,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 어둠과 정적,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가 올바른 수면, 자세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섯째, 연령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관절과 척추 건강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유지해온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2에서 4주만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이 여러분 몸의 회복과 재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 개운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